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프목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도 미남평론가 권혁준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남평론가 권혁준 평론가. 웃지 마시고. 네. 좋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번 주에 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이제 다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FOMC 같은 경우 이미 열렸고 내일 새벽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나는데 뭐 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FOMC 이제는 내일 새벽 4시입니다. 그래서 뭐 의장 성명은 아마 4시 반 정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장들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동결은 이미 예상되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과연 파월 의장 목소리에서 어떤 매파적인 소리가 나올까?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과연 전망대로 나올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뭐 그런 거에 이제 주목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뭐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내년도 5월에 금리 인하가 첫 번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의 전망치죠. 시장의 참여자들의 전망치다 보니까 과연 그 이번에 나오는 이제는 파월 의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점도표 이런 걸 보고서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고의 목소리도 나와요. 지금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피벗에 조기 피벗에 대한 과도한 기대 심리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사실 뭐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의 지금 기대치는 내년 상반기에 조기 피벗에 대한 뭐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우리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일단 CPI 지수는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3.1%. 시장의 전망치와 부합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갔고 그런 CPI 같은 경우에는 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보다는 훨씬 더 높죠. 하지만 일단 시장의 전망과 부합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대 뉴욕 지수가 뭐 장중이죠.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재밌는 게 이제 이런 이제 차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왔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CPI 지수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 24년 3분기에 하겠네 이렇게 다셨어요. 누가 그랬더니 거기다 또 댓글을 다십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하 2분기다 이런 또 말도 하시고 또 거기에 또 댓글을 또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려 꿈깨 영끌족은 다 안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CPI 지수 나오죠. 또 FM 그 연준에서 이제는 목소리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전망을 각각의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분기다, 2분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금리로 봤을 때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자꾸 높아질 수 없는 추세가 가고 있고 이 중요한 게 점도표잖아요. 맞습니다. 점도표가 내일 이제 공개가 되면 이걸 보고서 또 이제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점도표의 중요성은요. 일단 연준 위원들이 19명인데 그 19명이 점을 찍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는 언제 금리가 어느 정도 갈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점도표를 보고 이제 시장은 이제 과연 그 금리 인하죠. 지금이 이제 이번에 나오는 점도표 12월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근데 이제 피벗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은 그 인하에 대한 시기와 그다음에 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점도표를 보고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19명 이렇게 점을 찍거든요. 24년에 4%도 있어요. 네, 그렇죠. 6% 넘는 것도 있어요.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굉장히 갈리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년도에 저 차트를 보면은 사실상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강도를 좀 읽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이제는 보시면은 이제는 9월이거든요. 저때 이제 9월의 점도표인데 과연 이제는 9월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을 본다 그러면 5.125%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9월의 전망치로 본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 번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점도표 12월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강도를 분명히 수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그 12월의 점도표에 가지는 그 의미다, 중요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최대 관심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시그널이 되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말대로 뉴욕에서 미국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좀 과도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네. 전망도 나와요. 그러니까 3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 나왔을 때 얘기도 나오거든요. 3월에. 네, 그러니까 사실 좀 과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의 반영치죠. 그게 이제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빠르고, 그다음에 강하게 나올수록 사실 시장에서는 강하게 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대 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페드워치에서는 거의 80%, 70%를 5월에 일어날 거다. 그 5월에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조기 단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3월에 금리 인하도 그 낮지는 않습니다. 확률 자체가 거의 40%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낮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건 이제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뭐 시장의 전망치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미국에서 한 그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믿지는 않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금리의 그 긴축 종료 시그널을 그동안까지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예.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첫 금리가 인하되는 그 기간이 이제 8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딱 이제는 계산해 보면은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 이제 네. 한 번 하고 그다음 네. 쭉 동결이었죠. 네네. 첫 금리 인하 시그널을 그 수치로 본다 그러면 8개월 된 그렇죠. 데가 3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게 3월이에요? 네, 그래서 3월에 본인은 생각한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경기가 생물인데 사실 뭐 과거에 8개월 동안 텀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8개월이다라고 좀 믿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저는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에 또 관심을 또 쏠 수밖에 그렇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런 것도 이제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근데 시장에서 이제 매파적 시그널이 분명히 이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원 CPI가 4%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연준에서 목표치는 2%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준에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네. 아마 이제는 조기 피벗,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 기대감을 이제 깨야 되거든요, 사실. 왜냐면 근거치가 나왔어요. 이제는 그거를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아니면 경계심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서 동결은 가지만은 일단은 조기 피벗에 대한 너무 기대 심리는 너무 하지 말아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 저 매파적인 목소리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당장 이제 내일 파월 의장이 만약에 이제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밖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걸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왜 금리를 낮춰야 되느냐 그 이유를 찾기에 들어가겠죠. 이제 시장에도 그렇고요. 네. 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느냐라는 그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폭, 그 다음에 이제는 시기, 이런 것들도 좀 점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년도 경기 금리 전망을 3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내년 초에 이제 미국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의 단계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3월에 조기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노동시장 괜찮습니다. 소비 심리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경기가 이제 회복세로 갈 거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래도 이 상태, 동결 상태로, 긴축 상태로 쭉 갈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고, 세 번째는 반대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오히려 이제는 물가가 다시 한번 치솟아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세 번째 시나리오는 거의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역시나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기 금리에 대한 시그널이지만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긴축 유지를 연준에서는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금리, 우리가 왜 이 방송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왜 금리의 향배에 대해서, 미국 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내가 일단 자산 투자에 투자하고 있고 내가 지금은 거기서도 투자 시장에 몸을 담갔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내 자산의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과도한 심리긴 해요. 기대 심리긴 한데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이치 같은 경우가 6월부터 금리를 1.75% 정도 1년 동안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네. 급격하게 금리 인하가 단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도 같은 경우에도 6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지만은 그 폭은 한 1%포인트 정도 될 것이다. 그건 사실상 굉장히 많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도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네. 지금 계속 뭐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제 맞습니다. 언제 동결을 하면서 언제 이제 인하시키는 이게 이제 관건으로 네. 떠오르는 건데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브라질, 유로존, 영국, 멕시코 쭉 다 몰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좀 미국 움직임에 따라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아, 그럼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서는 동결을 분명히 얘기할 거고 시장의 전망치처럼 그다음에 이제는 그 조기 피벗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나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다른 은행, 중앙은행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고 뭐 좀 보시면 이제 유럽 쪽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이 아닌 14일이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14일에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할 텐데 지금 다 동결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전망은 동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지금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이제 19일에 열립니다. 물론 이번 주는 아닌데 다음 주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 봐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각국 경제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방향타를 아마 이번에 아마 밝힐 거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가장 먼저 아마 유럽 쪽에서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전망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로존 같은 경우가 지금 물가 같은 경우가 2.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대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매크로 환경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가 가장 먼저 나오는 쪽은 아마 유럽 쪽이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유가 이번 주가 중요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뭐 미국, 뭐 유로존, 영국, 뭐 일본 이렇게 있잖아요. 세계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전망치들이. 그다음에 좀 뭐 중남미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중남미 쪽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는 동결이고요. 신흥국 중심으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추세는 미국 등 일부만 네. 지금 경기가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뭐 인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선진국들을 제외하고는 이 경기가 빨리 지금 죽어서 이걸 살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싶은데 예? 경기 때문에 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저도 그 말에 너무 동감을 하는 게 사실 예전부터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보면은 정말 저는 좀 아이러니했거든요, 사실. 예, 금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높아서 9%까지 치솟게 올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쉽게 죽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단시간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이 잡아냈죠. 지금 뭐 인플레이션 많이 잡아냈지만은 그러면 경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죽지가 않는 거죠. 뭐 노동시장 괜찮죠, 견조하죠. 소비 심리 괜찮죠? 이런 거 봤을 때 참 이번에는 좀 아이러니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내년 상반기에 과연 시장의 전망치처럼 과연 그 고금리 상태의 영향이 이제는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 과연 침체로 가느냐, 미국 경기가 다운이 되느냐. 이게 전 핵심이거든요. 그렇지. 예, 만약에 상반기에 정말로 시장의 전망치처럼 고금리 압박 때문에 시장이 다운되다, 급속하게 빠져버린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연준도 아마 금리 인하를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건데 과연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한은의 통화 정책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또 이제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찌감치 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외환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정신없잖아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 외환 딜러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좀 계속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런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가치가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오르는 추세로 이제 가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졌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달러를 일단 파는 입장이 됐겠죠. 근데 다시 한번 이제는 달러가 오르는 이유는 그 심리가 너무 과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에 대한 과도한 조기 너무 이게 심리 기대감이 높았다.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오르는 이런 상황도 이제 연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달러 딜러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참 종잡기 어려운 시장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도 사실 아시겠지만은 엔저 현상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근데 과도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일본 중앙은행에 이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정책을 바꾸겠죠. 예, 이러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뭐 엔화에 대한 가치가 소폭 이것도 뭐 다소라고 좀 표현해야 되겠죠. 완벽하게 상승은 아니고 엔화가 다소 상승하는 분위기는 연출이 됐었다. 하지만 역시나 아직까지 봐도라도 엔저 현상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3분기에 역선장했거든요. 유로존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뭐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 유로 시장에 대해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도에 그러니까 빨리 조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가치가 좀 통화 가치가 떨어졌던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기준금리가 이번에 미국에서 동결이 되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조기 피벗에 대한 목소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잠재우기 위한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좀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서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목소리에 따라서 또 통화 시장은 출렁일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네. 이 가격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지금 정신이 없어요. 롤러코스터인데 이거 FOMC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나? 이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FOMC에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CPI 지수 확인했으니까 아마 다시 한번 좀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랑 맞질 않아요. 저랑 맞질 않아요. 일단 저랑 맞지는 않은데 아예 하루에 8% 빠지면은 그러니까 예, 정신이 없이. 예, 정말 진짜요. 정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심장 아닌 이상은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은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근데 적극적인 공격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또 이런 것을 즐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요.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은 이번에 보더라도 6천만 원까지 갔다가 뭐 5,200까지 우리나라 원화로 그렇지. 예, 그러다가 지금 한 5,400만 원 정도? 요 정도 지금 얼마죠? 예, 그 5,700만 원 정도 이제 올라왔거든요. 왔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워낙부터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 분들이셨으니까 그래서 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일단은 매파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저는 던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폭이나마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글쎄요, 이제 또 변동폭이 또 심한 시장이 나올 거고 만약에 덜 매파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들을 좀 명확하게 같이. 아니 어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지금 조정이 뭐 거의 지금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700이 한 5,000 이하로 갈 약간 그런 느낌 그렇게 예상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시장의 지금 흐름은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ETF에 대한 그쵸. 승인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맞아. 반감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이제 그렇게 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조정을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그 모멘텀 자체가 계속 살아있지만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은 그렇죠. 그 기대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마 단기 조정은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아마 지금 확실히 눈에 뭔가 띄지 않는 이상은 아마 또 돈 싸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하실 거잖아요. 저는 일단 안 합니다. 저랑 안 맞아요. 안 맞아. 저랑 안 안 맞아요. 맞는다고 몇 번을 말씀하셔가지고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중 평론가님과 여기까지 함께 하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